어떻게 오빠한테만 물려줄 수 있어? 딴 자식도 아니야?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아들, 딸, 미혼, 기혼 구별 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상속 과정에서 아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 시집간 딸은 예외다 등 관습과 편견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한 상속 분쟁도 늘어나는 상황. 아들, 딸 상속 차별과 관련한 가족 간 돈 분쟁. 똑똑한 해결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재산은 아들을 더 줘야 된다, 뭐 네. 출가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분들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들, 딸, 그리고 미혼, 기혼 이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변하면서 상속법이 좀 계속해서 변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시대별로 달라졌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60년대 보면요. 아내가 이제 부부죠. 부부인데 장남보다 적어요.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79년에 보면은 이제 장남하고 이제 같아지고요. 90년대 와야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상속을 부부 재산의 공동 가족의 재산을 나누는 개념으로 이제 90년대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장남과 결혼한 딸을 보면요. 1.5, 0.25 였다가 9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야 딸들, 특히 또 결혼한 딸도 똑같이 다 한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91년에서야 이렇게 바뀌었다니 참 놀랍네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도요,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상속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이 이어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관습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우리 관습이 쉽게 안 바뀌는데요. 혹시 다들 제사들 지내시나요? 집에서? 네, 예. 지내고 있습니다. 집 어느 가서. 이제 제사를 중요시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제사 음식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유독 이 해에는 우리 그 며느리들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사를 좀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남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할까? 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책회의 결과. 한해 시작. 올해는 쉬자.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올해는 쉬자. 어떤 종중이 있었습니다. 이 종중에서 사실 종중어는 남자만 되는 게 그동안 확고한 관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중 재산이 있는데 이 종중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나눠주게 됐는데 여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남성들에게만 나눠준 겁니다. 그럼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송을 합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다. 자, 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우리나라의 확고한 관습이 남성들만 종중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패소를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관습이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드디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줘서 아주 세계의 판결에서 아주 훌륭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 개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상속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 내가 장 봐왔어. 10년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미정 씨. 이렇게 말랐어. 응? 하지만 곧 어머니는 명을 달리하고 유산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20명이가 오빠로 돼 있어? 어머니가 이미 10년 전 10억 원 상당의 집을 오빠 명의로 증여해 준 건데요. 곧이어 유산 정리를 위해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 집 엄마가 오빠 명의로 이미 증여했던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엄마가 준 걸 뭐하러 얘기해? 아니 그리고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기가 막혔어. 그리고 그 이번에 어머니 그 유산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현금이랑 주식해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 딱 반반씩 나눠. 오빠의 요구가 황당하기만 한 미정 씨. 엄마 살아계실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리고 오빠는 10억짜리 집 증여 받았잖아. 그 나머지는 다 내 몫이야. 아니야?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지. 10년 전 이미 10억 원짜리 집을 증여받았지만 남은 재산도 또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오빠. 어머니 유산을 오롯이 다 받아야겠다는 미정 씨.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예, 저도 오빠가 있는데요. 네. 저희 오빠는 착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딸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10년간 그렇죠. 예, 오빠는 예.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10년간 홀어머니를 모셨는데 나도 모르게 오빠한테 증여를 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딸이. 왜냐하면 돈을 왜요? 받으면 돈 예. 때문에 모신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고, 예. 그냥 못난 오빠가 그래도 얼마나 못났으면 저러겠습니까? 못난 오빠가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못났기 예. 때문에 받아야 된다? 딸의 그 고생이 이게 조금 변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 이렇다니까요.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관념, 관습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어머니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 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그럼, 생각이 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딸 몰래 아들한테만 재산을 이렇게 다 주는 바람에 생기는 분쟁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속 소송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남아 선호 사상, 장남 선호 사상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 제사를 올려주는 제사 주제자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장남이나 아들에게만 주면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최소한도로 이제 유류분 제도라든가 특히 미리 생전에 증여받은 것을 특별 수익으로 이제 산입을 한다던가, 특히 이번에 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간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히 간호라거나 동거하면서 지극히 봉양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 제도라고 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권리를 좀 높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도 어찌 보면 아들에게만 한 명에게만 상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도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재연에서 나왔던 따님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뭐 잘 챙겼고 어머니를, 오빠는 이미 10억짜리 집을 받았으니까 남은 재산 10억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그 따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오빠는 남아있는 거 연금 더하기 해서 현재 이 10억이 상속재산이니까 이걸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전에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10억 상당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재산과 거의 비슷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상속분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규모의 돈을 미리 줬다. 이거 이제 상속분이 성급됐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수익으로 인정을 해서 얘를 다시 가져와서 현재 있는 10억과 그 집 10억을 더해서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금 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한 부분만큼을 거기서 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병한 거 기여분은 20%다라고 하면은 10억에서 한 2억 정도는 빼고, 그러니까 기존에 오빠가 받은 10억, 지금 현재 있는 10억, 거기서 기여분 2억을 빼고 요 돈을 가지고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상속분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이 남아있는 10억은 대부분은 따님이 가져가실 수 있게 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빠 같은 집도요. 그 전에 줄 때는 10억이었는데 이게 올라서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오빠가 이미 20억을 받아간 거니까 그 시점도 현재 있는 시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건 다행히 여동생이 대부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반전의 결과가 나왔네요. 이승현 선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사회자도 아니신데. 사연은 아닌데 다행이다.